노예 해방의 시작. 유년 시절 집안 사정으로 인해 홀로 지내던 시간이 많았던 나에게 유일한 멋은 책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책들이었지만 토론은 해줄 수 없었기에 나는 책을 그대로 맹신하는 백면사생이 되어갔다. 책 속에 박혀 학과 공부를 멀리하였지만 고2 때 담임선생님께 215대를 이유 없이 맞고 학교에 혼자 남아 공부를 시작했다. 학과 공부 기초가 하나도 없었던지라 고2 때 중학교 1학년 책을 붙잡고 시작하였다. 공부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집보다 조용한 학교에서의 공부가 한없이 즐거웠다. 늦은 공부였지만 나름 괜찮은 성적을 받아 인서울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으나 집안 경제 사정으로 인해 펑펑 울고 지방 국립대에 진학을 했어야만 했다. 편입이나 전과를 하여 훌륭한 선생이 돼야겠다는 다짐은 사라지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시골 친구들의 사랑에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감과는 별개로 나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엄습해왔다. 왼손잡이의 감수성이 뛰어난 나에게 자연계의 전공은 무언가 맞지 않았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그토록 힘들게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도 단순한 일에 밤새 매달리며 130만원 정도를 받는 취업한 선배들을 보고 나는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한국 탈출. 방학 동안 디아블로2를 정말 열심히 했다. 아이템을 모아 팔아서 현금화하는 장사를 즐겨 했는데 값싸게 구입하여 제값에 파는 재미가 쏠쏠했다. 술집이나 게임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벌이가 더 좋았다. 당시에 아이템을 복사해서 파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나는 이때 온라인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원칙주의자였던 나는 꾸준히 돈을 모아 어학연수를 가기로 결심했다. 군대에 다녀온 뒤에도 전공에 대한 관심은 바뀌지 않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영어를 하게 된다면 무언가 해답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정말 절실했다. 난 사귄 지 얼마 안 되는 여자친구를 뒤로하고 어학연수에 모든 것을 걸었다. 필리핀 6개월 플러스 호주 3개월 코스로 어학연수의 대장정을 떠났다.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천국이었다. 청소와 빨래, 식사가 준비되었고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때만큼 공부가 재밌던 적이 없었다. 나는 철저하게 한국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원칙을 세우면 지키는 성격 탓에 영어를 배우려면 한국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만 했다. 물론 어학원에 온 여학생들의 아찔한 유혹이 많았지만 발을 피우지 못하는 성격 탓에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1,000원짜리 맥도날드 쿠폰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언제나 어학원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이런 나를 보고 남자들은 어른을 무시하는 싸가지 없는 녀석이라고 했고 여자들은 호감을 표시했다. 나는 자유가 주어진 어학원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수업을 빠진 적이 없다. 이것은 필리핀 어학원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누구도 당신을 감시하지 않고 모든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나는 무식하게도 공부만 했다. 어학원에서는 전기세를 어느 정도 보조해 주었는데 내 방만이 오히려 마이너스 전기세가 나왔다. 어느 더운 날 에어컨을 켜지 않고 냉장고를 열어 더위를 식힌 것은 어학원 내에서 전설로 남았다. 나는 제대로 영어에 미친 놈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액티비티 데이라고 해서 선생들과 외출을 하면서 노는 날이 있었는데 내 담당 선생들은 나를 잘 알기에 한 번도 놀러 가자고 한 적 없이 공부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융통성이 없는 성격에 선생들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로 지독한 놈이었다. 나의 열정에 오히려 필리핀 선생들이 나에게 음식을 사줄 정도였다. 끊임없이 선생들을 괴롭히며 질문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새 어학원에서 또라이로 이름을 날렸지만 나는 철저하게 한국인들을 멀리했다. 필리핀에서 호주로. 나는 입이 자유롭게 트였다. 그렇게도 들리지 않던 미국 드라마 프렌즈의 대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나는 오르가즘의 절정을 느꼈다. 엄청난 자신감으로 호주 검색대에 들어섰다. 긴장도 했지만 그들이 하는 영어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매우 한심한 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던 호주인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검사대를 지나가는데 챙겨온 미숫가루가 검색원의 눈에 들어왔다. 나에게 영어로 마약이냐고 물어보는 검색원에게 나는 당당하게 예스를 외치며 검색대에 불려가게 되었다. 내 어학연수 기간 동안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었다. 호주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내 친구와 한국어를 쓰지 않기로 약속했다. 영어를 익히기에 홈스테이 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호주 사람 가정집에 들어갔다. 호주 부부는 나를 매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건만 나는 당시에 보이는 것이 영어밖에 없었다. 브라질에서 온 한국인 교포와 태국 친구들과 영어로 마음껏 대화를 나눴던 즐거운 시절이었다. 집 앞 호주 초등학생들과 늘 농구를 즐겨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공부를 하기 싫고 NBA 선수에 도전해보고 안되면 한국 가서 영어 강사나 하면 된다는 말에 무척 부러웠던 기억이 있다. 호주에서도 나의 광기는 계속되었다. 어학원에서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다가왔지만 영어만을 구사하는 나를 보고 멀어졌다. 중간 이상의 성적을 받아 교실에 들어선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반에는 독일인, 프랑스인, 스페인 사람들이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고 대만, 한국, 일본 사람이 같은 테이블을 쓰고 있었다. 나는 당당히 서양인들의 테이블에 앉아 보았으나 같은 레벨이라도 그들은 정말로 영어 스피킹을 잘했다. 주눅이 들어 수업 시간 동안 말을 잘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영어 선생님은 내 영어 레벨을 의심하며 다른 반을 권유했다. 다음날 영어 시험을 보았는데 내가 1등이었다. 이와 같이 호주 생활 동안 스피킹은 나를 많이 괴롭혔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 나는 한국 편의점에 가서 신라면 봉지를 사가서 어학원에서 뽀글이를 해먹었다. 뽀글이를 본 일본인들이 신기해하며 자신의 도시락과 바꿔 먹기를 원했다. 3시가 지나면 3.5달러로 세일을 하는 도시락이 있었는데 나는 그 도시락을 사서 다음날 점심에 먹었다. 카지노에 가면 음료수 2잔이 공짜였는데 페트병을 준비해서 화장실에서 음료를 담아 집에 가는 길에 즐겨 먹었다. 헝그리 잭슨이라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음료를 받는 곳이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는 헝그리 잭슨 컵이 부서질 때까지 들고 다니며 음료를 담아 먹었다.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이런 생활을 매우 즐기고 있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호주 주인 가족이 나에게 여행 팜플렛을 보여주며 주말에 여행 좀 다니라고 권유했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러 온 것이지 놀러 온 것이 아니라며 주말에도 늘 공부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호주까지 가서 여행도 다니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쉽지만 나는 여행보다는 책이나 배움이 더 좋다. 어느 날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워졌다. 그래서 브라질 교포 친구를 따라서 한국 교회에 가기로 했다. 영어만 구사하는 우리를 보며 한국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나는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둘러댔다. 교회에 도착하자 영어 번역 헤드폰을 건네주었다. 미사 동안에 헤드폰을 쓰고 있는 것은 나와 내 친구 둘뿐이었다. 부족한 내 영어로 길게 이야기하면 두통이 날까 조마조마했다.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는 나에게 한국 여성이 다가와 우차사와 개그 콘서트를 아냐며 자신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다. 거기다 목사님이 번역을 하던 한국인 친구를 나에게 소개시켜주며 편하게 영어로 대화하라고 했다. 그 상황에서 맛본 비빔밥은 어찌나 맛이 있던지. 교회를 나오며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비빔밥을 맛보지 못했다. 호주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너무나 행복했던 호주 생활을 마치고 나는 한국으로 복귀했다. 영어에 너무 집중해서였을까? 한국에 있던 내 여친은 복학생과 이미 바람이 난 뒤였다. 복학까지는 4개월 정도가 남아있어 나는 마음을 쉬고자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시 돌아온 필리핀 생활은 너무나 즐거웠다. 자연스럽게 구사되는 영어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짧은 영어로 인해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영어 선생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친하게 지내던 영어 선생들이 일본 사람들을 스카이프를 통해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을 보고 나의 제대로 된 첫 사업은 이때 시작되었다. 선생들에게 컴퓨터를 사주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구하기로 했다. 이 당시 싸이월드가 유행이었는데 싸이월드 쪽지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을 구하곤 했다. 3-4명의 선생들을 통해서 온라인 영어 회화 학원을 운영하면서 대학교 4학년 때 200, 30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때 나의 성을 돈으로 바꿔 불렀다. 이 당시 토익 시험을 보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공부를 하지도 않았는데 영어 수업은 모두 A+를 받았다. 그토록 열심히 해도 나오지 않던 전공 성적에 비해 노력하지 않아도 잘 나오는 영어 수업을 듣고 나는 허무감을 느꼈다. 토익 점수로 수업을 대체하자 4학년 2학기 때 할 일이 없었다. 아는 선배가 주식을 소개시켜줘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매번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도서관에 가서 주식책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워렌 버핏을 만나 영어에 이어 다시 한번 미칠 수 있는 분야를 만났다. 이 당시 200권에 달하는 주식책을 읽었던 것 같다. 나의 취미는 주식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이었다. 재무계산기를 구입해서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바빴다. 투자의 재미에 푹 빠져서 나는 결국 필리핀 대학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졸업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즐거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필리핀에 있는 대학의 시험을 보고 영문학 전공으로 입학을 했다. 이 당시 필리핀 대학은 교복을 입어야 했는데 나이 많은 내가 10대 아이들처럼 교복을 입어야 하다니.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나의 영어 사업은 내 자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충분한 수익을 안겨주었고 보수적으로 가치 투자를 한 주식은 안정적으로 나에게 배당을 제공하였다. 나 자신에 대한 보상으로 차를 구입했다. 혼다 CR-V라는 SUV였는데 이 차로 인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고백하지만 나는 아직도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 운전을 잘했다면 이쁜 여학생들을 꼬셔서 수많은 데이트를 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나는 철저하게 학교와 집을 오가는 데에만 사용했다. 물론 이 당시 돈 버는 일에 미쳐 있어서 돈이 낭비되는 데이트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물론 대학교를 거닐다 18살 내가 꿈에 그리던 피부가 하얗고 귀여운 스타일 학생에 꽂혀서 아침부터 일찍 가서 초콜릿을 건넸던 건 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돈을 소비해서 그녀의 한심을 사기보다는 나의 현재와 미래를 그녀의 어머니에게 페이스북으로 어필했다. 물론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그녀와의 좋은 관계를 망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던 시절의 풋내기 작업이었다. 나의 영어 실력은 매일매일 늘어갔고 주식은 3-4배 정도 상승했고 안정된 배당 수익도 확보되었다. 온라인 영어 사업 쪽은 내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도 있지만 대기업의 진출로 마진율이 대폭 하락하였다. 이제 내 자신이 준비가 돼서 영어를 잘하는 멋진 회사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간경화에 걸리셨다. 이때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나를 본 필리핀 친구는 나처럼 냉철한 사람도 우는구나 하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는 자산의 많은 부분을 처분하고 돈을 어머니께 보냈다. 그리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최고의 엘리트 회사원이 되고자 하는 나의 결심이 바뀌는 순간이었다.